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쇼남 포메이션은 3-1-4-2이며 제르맹 류는 제공권과 문전 움직임이 뛰어나지만 연계 플레이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가토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크로스 시도를 이어가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 커버가 늦어지는 약점이 있다. 가와베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패스 선택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쇼나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지만 중원 압박이 약해지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중앙 침투에 취약해지고 있다. 원정팀 FC 도쿄 포메이션은 3-4-3이며 야마시타는 빠른 침투와 공간 활용 능력을 겸비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움직임이 날카롭다. 나카가와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크로스와 슈팅 모두 위협을 가하는 자원이다. 하시모토는 중원에서 높은 압박 강도와 간결한 전방 패스를 전개하며 공격과 수비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FC 도쿄는 볼을 빠르게 탈취한 뒤 측면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높이는 패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FC 도쿄는 템포 유지력과 전환 속도가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으며 상대 약점을 찌를 수 있는 공격 루트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쇼나는 후반 체력 저하와 압박 간격 붕괴로 인해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FC 도쿄가 흐름을 틀어쥐고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된 승부다. 홈팀 니가타 포메이션은 4-4-2이며 오노는 전방에서 침투 타이밍과 마무리 집중력이 좋은 자원으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공략할 수 있다. 다닐로 고메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회피에 능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진다. 아라이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크로스를 강점으로 하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점유를 이어가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이 끊기며 뒷공간이 쉽게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원정팀 가와사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칸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인 후 슈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며 공격 전환 시 폭발적인 스피드를 활용한다. 마르치뉴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 모두 가능하며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 오아키자카는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전방 침투 패스와 롱 패스로 공격 전개 속도를 높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 최근 가와사키는 중원 압박과 전환 속도가 날카롭게 맞아떨어지며 점유율과 슈팅수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가와사키는 중원 장악과 전환 속도에서 한 수 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니가타는 압박 강도가 높은 상대에게서 수비 간격과 후방 전개가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 흐름이라면 가와사키가 경기 전반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교토퍼플 상가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파엘 엘리아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순간적인 슈팅 타이밍이 날카롭다. 무릴 노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를 바탕으로 빠른 크로스 공급에 능하며 압박 상황에서도 볼 간수를 해내는 힘이 있다. 오쿠가와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를 매끄럽게 연결하고 압박 회피 후 전방에 질 좋은 패스를 공급하는 자원이다. 교토는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특히 홈에서는 공격 템포를 올려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집중한다. 원정팀 도쿄베르디 포메이션은 3-4-3이며 기무라는 후방에서 빌드업 시 안정적인 패스를 선택하지만 강한 압박에선 연결이 끊기는 장면이 잦다. 사이토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와 컷신을 모두 시도하지만 마무리가 떨어져 공격의 효율성이 제한된다. 모리타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으나 수비 전환 시 복귀 속도가 늦어 측면 뒷공간을 자주 내주는 약점이 있다. 도쿄베르디는 후방 빌드업 비중이 높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교토는 홈 경기에서 속도와 압박을 통해 상대를 흔드는 패턴이 확실하다. 도쿄베르디의 느린 전개와 측면 수비 허점은 교토가 노릴 최적의 약점이다. 전술 심리 흐름 모두에서 교토가 앞서는 승부 구도다. 홈팀 비셀고베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사코는 문전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고 등지는 플레이로 이선 침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사사키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오버래핑 타이밍이 좋으며 크로스의 정확도와 수비 가담 모두 안정적이다. 미야시로는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전방 압박과 볼 운반을 병행하는 타입으로 상대 빌드업을 초반부터 흔드는 역할에 강하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전방 3명이 빠르게 라인을 끌어올리며 압박과 탈압박 전환 속도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원정팀 요코하마 FC 포메이션은 3-4-3이며 루키아는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볼 배급과 연계 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스즈키는 측면에서 직선적인 돌파와 슈팅을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을 자주 내준다. 오구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연결을 시도하나 압박 강도가 높을 경우 전개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 최근 원정에서는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이선 침투와 빠른 전환 플레이에 취약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비셀고베는 홈에서의 템포 유지와 전방 압박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상대의 빌드업을 초반부터 차단하고 있다. 반면 요코하마 FC는 전환 속도와 압박 강도에서 밀리며 측면과 중원 모두에서 균열이 쉽게 발생한다. 이 흐름이라면 비셀고베가 경기 전반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산프레체 히로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제르맹료는 제공권 장악과 문전 움직임에서 강점을 보이며 순간적인 침투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공격수다. 가토는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볼 배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전환 상황에서 빠른 전방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가와베는 공격 전개에서 날카로운 침투와 중거리 슈팅으로 변수를 만드는 자원으로 스리백 전술에서 이성과 최전방을 이어주는 핵심 골이다. 최근 홈 경기에서 측면 윙백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상대 수비를 넓게 벌리며 득점 루트를 다변화시키고 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타점 높은 크로스와 제르맹료의 헤더가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연출하고 있다. 원정팀 간바 오사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앙 알라노는 좌우 측면을 오가며 볼 운반과 크로스 타이밍 조율에 능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영향력이 제한된다. 야마시타는 제공권 경합과 피지컬 싸움에서 장점을 보이나 수비 뒷공간 커버 속도가 느린 약점이 있다. 우사미는 경험 많은 공격수로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슈팅을 시도하지만 후반 체력 저하로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최근 경기에서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현상이 잦아지며 압박 회피 능력 부족이 드러나고 있다. 세컨드볼 경합에서의 반응 속도가 느려 상대의 2차 공격에 노출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산프레체 히로시마는 홈에서의 안정감과 전술 응집력 그리고 체력 관리 능력에서 간바 오사카를 앞선다. 간바는 경기 초반에 저항할 수 있으나 후반부 들어서면 압박과 측면 공략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산프레체 히로시마가 자신들의 강점을 확실히 보여주며 승점 3점을 챙길 흐름이다. 홈팀 전북 포메이션은 4-3-3이며 콤파뇨는 박스 안에서의 제공권 장악과 헤더 마무리에서 확실한 무기를 지닌 자원이다. 전진우는 최근 경기마다 측면 돌파와 컷백, 크로스 타이밍이 절정에 이르며 공격의 핵심 축을 맡고 있다. 김진규는 이선에서의 연계와 침투 패스를 통해 전방 압박 이후 곧바로 득점 기회를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특히 홈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은 전방 압박 강도를 한층 높이며 상대를 경기 초반부터 심리적으로 몰아붙이는 패턴을 자주 보여왔다. 원정팀 대구 포메이션은 4-4-2이며 세징야는 전방에서의 창의적인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겸비한 핵심 전개 자원이다. 정치인은 투톱 파트너와의 연계를 통해 뒷공간 침투를 노리지만 최근 페널티 박스 내 결정력은 기복이 있다. 라마스는 중원에서 볼 간수와 전환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템포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왼쪽 풀백 정우재는 과거 전성기 시절 날카로운 오버래핑이 장점이었으나 십자인대 부상 이후 스피드와 체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이 때문에 물오른 전진우의 측면 공격을 경기 내내 봉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북은 홈에서 압박 강도를 극대화하며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전진우의 측면 돌파와 콤파뇨의 제공권 활용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대구는 동기부여가 강하더라도 측면 수비의 구조적 한계와 체력 부담을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북이 홈 이점을 살려 승리를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 홈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며 사박은 넓은 시야와 부드러운 볼터치로 중원 전환 속도를 높이며 찬스 메이킹에 적극 관여하는 자원이다. 윌리안은 합류 직후부터 폭발적인 드리블과 저돌적인 돌파로 상대 측면을 흔들고 있으며 날카로운 크로스와 컷인 마무리까지 완성도가 높다. 루아는 폭넓은 활동 반경과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으로 배후 공간을 파고들며 전방 압박 가담에도 적극적이다. 여름 들어 이 세 명이 전방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격 루트가 다변화됐고 속도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원정팀 울산 포메이션은 3-4-3이며 말컹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피지컬 경합과 제공권 장악이 뛰어나지만 발밑 전개에서는 속도가 떨어진다. 에릭은 중원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1차 압박과 볼 배급을 맡고 있으나 장기 스프린트 구간에서는 힘이 빠지는 모습이 있다. 이진현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 연결에 힘쓰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전개 템포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신태용 감독은 왼발잡이 조현택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역발 윙백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전술적 변칙이라기보다 무리수에 가까운 트릭에 불과해 보인다.
이로 인해 윌리안이 마크를 뚫어낼 여지가 크고 측면 방어의 안정감도 떨어지고 있다. 수원FC는 여름 들어 전방 공격 라인이 완전히 살아나면서 다양한 득점 루트를 확보했다. 특히 윌리안과 역발 윙백 조현택의 맞대결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다. 반면 울산은 전술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무더위 속 체력 관리 실패로 후반 집중력이 약화되는 흐름이다. 이 모든 변수를 감안할 때 홈에서 수원FC가 승부를 터뜨릴 가능성이 크다.